안녕하십니까, 이현열입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선전, 국민의힘 예선전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로 끝이 나가지고 후보는 박영준 후보가 이제 최종 본선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선거전을 계속 예선전을 쭉 제가 인터뷰도 하고 지켜본 그 내용을 좀 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박영준 후보는 처음부터 여론조사에서 계속 선두였죠. 계속 선두였고, 한 번도 1위를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 뒤가 이제 2위가 이제 이현주 후보. 사실은 이현주 후보는 부산 지역하고는 좀 생소하지만은 여전사라는 어떤 이미지, 강경 이미지 때문에 아주 신선하게 와닿았습니다. 이현주 어떤가? 이현주 후보가 과연 어떤 후보인가 하는 아주 호기심도 많았고, 그래서 기대도 많았습니다. 기대도 많았는데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후보 나왔던 분들이 이제 박민식 의원, 전 의원, 이진복 전 의원, 유재중 전 의원들이 이제 진작 이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제일 먼저 던진 분이 이제 이진복 의원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뒤늦게 박성훈 경제부시장이 이제 사표를 내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결론이 뭐냐 하면, 부산 시민들은 이제 옛날 그러니까 근 한 20년 되죠. 우리가 이 허남식 시장이 10년을 했고, 그 앞에 또 안상영 시장이 했고, 그 뒤에 오거돈 시장이 했는데, 이 옛날 인맥들, 이제는 그 당시에 옛날 인맥들은 깡그리 이제 좀 정리를 하자. 그리고 부산을 한참 떠나 있었던 사람, 부산에 처음인 사람, 신인들, 이런 사람들을 좀 물갈이를 좀 하자는 정서가 좀 많았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박영준 의원. 박영준 의원 또 나이는 60이 넘었습니다만은 17대 의원을 하고는 부산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계속 유재중 의원에게 이제 수용구에서 석패를 하는 바람에 떠나가지고 MB 박근혜 청와대나 이제 당 행정 쪽으로, 정치 쪽으로 서울 정치에 계속 집중을 하고 부산은 좀 떠나 있었죠. 떠나 있었고, 그래서 박영준 의원은 부산에서 사실은 보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현주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명에서 국회의원 2번을 하고, 민주당 국회의원 2번을 하고, 이쪽으로 이제 나온 여전사 이미지가 강한, 그래서 상당히 어떤 사람인가 하는 기대를 나름대로 많이 했던 그런 후보였습니다. 후보였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에게 생소하게 온 분이 박성훈 후보입니다. 직전 경제부시장을 했던 사람이죠. 했는데 아주 그냥 정치에는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신인인데 던졌는데, 이번에 박영준, 이현주, 박성훈 세 사람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예선전에서 2위를 했습니다. 2위를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현주 의원을 제꼈나? 처음에 박성훈 의원이 후보가 나왔을 때는 아이고 되겠나, 그냥 신인 가점에 4배수 안에 안 들어가겠느냐,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단일화 거부를 하면서 계속 치고 올라오면서 신선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2위를 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을 꺾었어요. 야, 이거 대단하죠. 사실은 박영준 교수는, 후보는 경선 투표 결과 사실은 박영준 후보가 54.4%, 그 다음에 이제 박성훈 후보가 28.6%, 이현주 후보가 21.5% 이렇게 득표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제가 놀란 건 이제 박성훈 후보가 이현주 후보를 꺾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뭔가 좀 새롭게 좀 바꿔보자는 거죠. 박영준 후보가 워낙 선두를 지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 밑에 있었던 부분들은 2등부터 5등, 6등까지는 계속 변화가 좀 있었는데, 박성훈 후보가 결국 4등에서 치고 올라와가지고 2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번 예선전에서 가장
가장 큰 승자가 박성훈 후보다. 확실하게 차기 주자로서 이미지를 박성훈 후보는 부산 시민들에게 각인을 했다. 이분은 사실은 박민식 후보가 제안한 그 단일화 하자. 박영준 의원을 이겨서 단일화를 하자 한 거는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끝까지 거절을 하면서, 왜냐면 거절을 할 수밖에 없죠. 자기는 기존 구태 정치와 결별을 한다. 바꿔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단일화를 해가지고 뭐 해버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자기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끝까지 소신을 지켜가지고 2등을 했습니다. 그 이변이죠. 사실은 이번 예선 국민의힘 예선전에서 가장 큰 이변은 박성훈 후보가 2등을 한 겁니다. 2등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현주 후보는 좀 아쉽지만 3등을 했는데, 안타깝죠. 이현주 후보는 사실은 뭐 자질도 충분한 분이고 한데, 제가 만나보니까 소신도 뚜렷한데, 전략적으로 뭔가 좀 부족하지 않았냐, 많이. 그 코로나 사태 났을 때, 그 선거 캠프에서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오고 했을 때, 자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다고 거짓 해명을 해가지고 뭐 아주 뭐 언론에도 나오고 망신을 당했죠. 그 뒤에도 계속 박영준 후보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을, 네거티브 비판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 결국 뭐 중앙당에서 경고도 받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략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아쉽지 않나, 좀 모자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이제 조금 진짜 성실히 열심히 준비했던 분이 이제 이진복 의원이었습니다. 이진복 후보는 인터뷰를 제가 가장 먼저 했는데, 가장 준비를 많이 했어요, 공약을. 그 자문 교수들도 뭐 많이 포진을 해가지고 공약도 만들고 지지선언도 받고 했는데, 이게 뭐 하여튼知名도에 있어서 많이 떨어졌다. 부산에서 동네 그 삼선 의원 출신인데 부산 전역에서는 잘 모르는 분이 많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고 사실은 이제 부산 시민들이 좀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은 좀 물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물갈이에 대한 요구들이 아마 이 이진복 의원이 중도 탈락하게 된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정 의원도 마찬가지고 박민식 의원도 그렇습니다. 유재정 의원이나 박민식 의원은 제가 만나본 인터뷰했을 경우에는 참 준비가 좀 아직까지는 덜 됐다는 생각이 좀 들었지만 어쨌든 이진복 의원은 참 준비도 많이 하고 캠프도 꾸리고 했는데, 너무 아쉬웠다는 생각이, 끝까지 한번 가봤으면 싶은 생각이 났는데 결국은 4등에도 못 들고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에 박성훈 의원이 치고 올라왔죠. 치고 올라와가지고 부시장이 금화동은 한데도 지금 2위까지 당차고 해가지고 차기 부산시장 아니면 그 다음 총선에서도 조금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젊은 경제 전문가, 뭐 참신한 그런 이미지, 뭐 다 코스다 이랬는데, 결국은 뭐 정치적 경험도 하나도 없고 인지도나 조직실에서 엄청나게 약했는데 결국은 끌어잡았죠. 정치 신인이란 인센티브. 물론 여기는 뭐 그 뒤에 박수영 후보라든지 뭐 의원이라든지 서병수 의원 뭐 이런 분들의 지지도 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뭐 여러 가지로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 관리 이런 것도 좀 많이 받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하면서도 사실 제가 볼 때는 박영준 후보가 사실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준 후보는 이미 기존 정치권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흠도 많다는 겁니다. 약점도 많다. 시장 선거를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하고 이제 붙을 것 같은데, 그래 붙던 나중에 당선이 되든 어쨌든 사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흠결들, 정치권에서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비토 세력들, 불만 세력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어떻게 잘 털어내느냐, 그게 저는 아주 중요한 앞으로의 행보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결정을 해야 될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박성훈 후보는 뭐 한참 앞으로는 기대를 해야 되지만은,
박영준 후보는 이번 시장 선거에서 졌으면 아마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 할 정도였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세대 교체 끝물에 들어와 있다. 이번 시장 선거를 이기면 1년을 하고 내년에 다시 시장 선거를 또 해야 되는데, 과연 그때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그때는 이제 대선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대선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기 시장 선거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어떤 변수가 생길지 그건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박형준 의원은 뭐 사실은 뭐 이미지가, 부산에서 받는 이미지는 어떤 토론의 패널로서 훌륭한 이미지, 그게 많이 각인이 되어 있었고, 그게 이번에는 큰 가점이 되지 않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영준 후보도 사실은 뭐 실력이 있는 분이고 하니까 부산시장이 되면 새로운 비전으로서 새롭게 어떤 펼쳐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가장 큰 이번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경선에서 최대의 수혜자는 박성훈 후보다. 어떻게 그렇게 이현주 후보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었느냐. 그리고 가장 큰 패배자는 이현주 후보다. 박성훈 후보한테까지 졌습니다. 사실은 박형준 후보, 이현주 후보 투톱을 해서 이현주 후보가 사실은 단일화 하면 단일 후보가 돼가지고 둘이가 붙을 줄 알았는데, 박성훈 후보가 그걸 거부를 하면서 튀어나갔죠. 튀어나갔는데 결국 뭐 박성훈 후보 2등을 했고 이현주 후보는 3등을 했습니다. 그건 결정적으로 아주 뼈아픈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뭐 3년 뒤에 다시 지역구에서 재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당분간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국민의힘이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계속 박영준 후보가 김영춘 후보보다 여론조사에 우월이 나아지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여론조사에서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세로 계속 가게 된다면 뭐 결과는 뭐 좀 쉽게 예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그 보궐선거 예비 후보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본 인상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끝이 났는데 박성훈 후보가 가장 수혜자고 이현주 후보가 가장 뭐라 그럴까요, 많이 잃은 후보가 되어버렸고, 뭐 박영준 후보는 드디어 후보의 어떤 최종 후보의 그거를 쥐었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부산 시민들은 뭔가 변화를 원하고 있다. 변화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박성훈 후보로 나타났고, 변화와 함께 안정 두 개를 같이 잡으려고 하는 그 결과가 박영준 후보의 후보, 박성훈 후보의 2등, 이현주 후보의 3등, 그렇게 저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물론 이현주 후보의 지력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 번 더 리턴 매치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재밌게 부산 정치권도 엮여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